올해 46파이 배터리가 확산되면 결국 K배터리도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배터리주들을 담아둘 기회 시간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이번 주부터 워스트 뉴스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배터리 위클리 뉴스. 이번 주부터는 베스트와 워스트를 따로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워스트 뉴스를 다루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업황의 바닥, 또 주가의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는 순식간에 돌아서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공매도가 몰려있는 배터리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는 붙잡지 못할 수준의 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올 때 배터리주의 주가가 더 하락할까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배터리주의 악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배터리주의 주식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을지 생각보다 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신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주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어느새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 이제 배터리주의 워스트 뉴스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악재가 언제 호재로 뒤바뀔지 함께 체크하는 시간 우리 배터리 위클리 뉴스에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배터리주 뉴스들 가운데서 워스트 뉴스는 나트륨 배터리, 트럼프 취임 100일, 실적 이렇게 꼽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위, LFP 이제 양산하는데 중국 소듐 배터리 출시 예고에 한국 설왕설래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리튬 인산철 LFP에 준하는 에너지 밀도의 소듐 이온 배터리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CATL은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올해 12월부터 양산한다고 4월 말 발표했는데요. 희소한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해 원재료 수급이 안정적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듐 이온 배터리는 판가가 LFP 대비 10에서 20% 더 낮게 형성될 거라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요. 화재 안전성과 저온 환경에서의 성능이 LFP 대비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세인 LFP 배터리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겐 또 다른 경쟁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올해 말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투자를 해서 국내 LFP 배터리 양산이 준비됐는데 시장 흐름이 자칫 소듐 이온, 즉 나트륨 배터리로 급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 모델을 요구하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시장에서는 주행거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나트륨 배터리 기반 전기차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캐즘 이후에 부각되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OEM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가격이 저렴한 소듐 이온 배터리에 주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가성비 대명사인 나트륨 배터리 탑재 차량만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브랜드 가치하면 K배터리가 되겠죠. 배터리 품질과 제조사, 전기차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에는 중국 배터리보다는 K배터리가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LFP 배터리만큼 폭넓게 보급되기는 어렵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에너지 밀도 등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는 한계점 때문이죠. LFP 또한 기술 혁신이 지속되고 있어서 나트륨 배터리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꼽힙니다. 향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개발도상국, 저가형 혹은 초소형
EV에 국한되어 쓰일지 LFP의 경쟁 상대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인테크가 관계사 에너지11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나트륨 2차 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인테크는 에너지11의 2대 주주로 지분 15.3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에너지11은 고체 전해질 필름을 배터리 분리막 대체용으로 개발하고 있고 나인테크도 고체 전해질 양산 장비 개발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인테크가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이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밖에 자이글, WCP 등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워스트 2위, 트럼프 100일, 방산 조선 뛰고 2차 전지주 내리막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 수혜가 예상됐던 방산과 조선주는 뜨고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가운데 SKC가 트럼프 취임식이던 지난 1월 20일 종가 대비 현재 41.09%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는 전기차 캐즘 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와 IRA 축소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관세 수위는 향후 낮아질 것이고 이때 배터리주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한나 유한타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있으나 관세를 높여도 미국 내 약한 산업 공급망과 인프라로 결국 미국 제조업이 위축될 것이며 향후 트럼프 정부도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 조치 이후에 국내 공매도 잔고는 2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공매도 거래량은 2023년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 대비 60%나 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진 이후로 미중 관세 전쟁의 우려로 인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꼽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유동 주식 대비 공매도 잔고 상위 탑10 종목에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SKC 등 2차 전지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할 때는 숏커버링에 의해서 상승 탄력이 커지면서 급반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2차 전지주가 주가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숏커버링을 일으키면서 급등이 나올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워스트 1위 뉴스는 10곳 중 4곳 깜짝 실적, 반도체 웃고 2차 전지 울상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와 조선주는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와 석유화학 업종은 실적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들 두 종목의 주가도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담당 임원은 2차 전지주는 올해까지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 관망 중이라며 전기차 수요가 저조한 데다 국내 업체의 주력 NCM 배터리가 중국산 LFP 배터리 대비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NCM과 LFP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언제까지 LFP 배터리 시장에서 각광받을까요? 우리도 내년부턴 LFP 배터리 양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올해 46파이 배터리가 확산되면 결국 K배터리도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전기차 캐즘만 지나면 K배터리가 바닥을 찍고 반격하게 되고 저가형 배터리 포트폴리오까지 채우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오기 전까지 배터리 주들을 담아둘 기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밖에 실적 관련한 뉴스를 조금만 더 보면 고려아연의 전해동박 자회사 K잼이 설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출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K잼은 지난 2020년 3월 고려아연의 100% 출자로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 2억 원, 이후 고려아연이 총 4차례 추가 출자해서 누적 2,043억 원을 투입한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2천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고려아연의 2차 전지 전략 드라이브 가운데 K잼 외에도 황산니켈과 전구체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캠코와 한국전구체인데요. 이들 두 기업은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SKC는 1분기 영업손실 745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분기보다는 10% 개선된 실적입니다. 2차 전지 동박 사업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금양은 몽골 리튬 광산 투자 과정에서 문제없이 투자가 진행됐는지 빼돌린 자금은 혹시 없는지 부산 세관으로부터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 워스트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